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시사진단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 규칙, 그러니까 이 선거 룰을 정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여기에는 이 권역별 비례대표제 그리고 오픈 프라이머리 같은 이 복잡한 사안들이 얽혀 있어서 여야가 좀처럼 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전라북도의 입장으로 봐서는 이 현재 11석인 의석수가 더 줄어드는 것 아니냐, 또 농촌의 대표성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와 걱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 그리고 선거제도 개편, 무엇이 올바른 선택인 것인지 오늘 시사진단에서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에서 나오셨습니다. 민생 119 본부 부부문장 맡고 계시는 정운천 부부문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운천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주 안산갑 국회의원 김윤덕입니다. 전북대학교 정치유교학과 박동천 교수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주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이경한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요, 오늘 토론 주제 요약한 화면 보시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내년 4월 13일 치러지는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선거가 8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구와 선거제도 개편에 관한 쟁점에 대해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300명으로 유지하기로 결론지었다. 또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는 선거구 획정위에 일임하기로 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의석 비율은 전북의 의석수와 대표성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어서 획정위원회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완전 국민경선제인 오픈 프라이머리의 도입 여부는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찬성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반대하고 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독일식과 일본식 중 어느 것을 택할지도 관심거리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일부에서 현역 의원에게 유리한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현실성이 없다며 반대하고 있어 도입 여부는 불투명하다. 선거구 획정과 이를 둘러싼 선거제도 개편, 현재 진행 상황과 전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시사진단에서 짚어본다. 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이 자리에 이 선거구 또 선거제도 개편 문제를 다루는 국회 내 정치개혁특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김윤덕 의원께서 나와 계시니까 좀 잠깐 먼저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정개특위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300명으로 유지하는 것에 합의를 받고, 또 그 300명 내에서 지역구는 몇 명을 하고 또 비례대표 의원은 몇 명을 할지는 이제 선거구 획정위원회에게 위임을 하는 그런 내용을 최근에 확정지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건 이제 앞으로 변동 가능성이 없는 딱 고정된 그 룰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인가요? 일단 당분간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현재 국회의원 의석수를 증가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국민적 반대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 현행대로 300명을 유지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는데요. 다만 이 문제에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예. 다른 문제가 아니고 헌법재판소에서 인구편차의 비율을 3대 1에서 2대 1로 현재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될 경우에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이 아주 급격히 약화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인구의 집중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어떻게 현행 체제 내에서 표현할 것이냐라고 예. 하는 문제가 남아 있고요. 예. 그래서 이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300석에서 약간의 의석 증가는 불가피한 게 아니냐라고 예. 하는 주장이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예. 그 문제의 어떤 여지는
있지 않을까. 예. 저희 전라북도가 현재 11명의 국회의원인데요. 예. 현행대로 2대1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그대로 관철이 되면 현재 11명에서 많게는 8명, 적게는 9명 정도로 의석이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저희 농어촌 지역이 밀집되어 있는 전라북도나 전라남도라든가 이런 지역은 상당한 심각한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300명 정원 유지도 중요하지만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이 비율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예.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이게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결정을 해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지역구를 확 줄여버린다든지 예. 아니면 지금보다 더 확 늘린다든지 이런 극단적인 생각해 보면 예. 그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일단 이론상으로는. 현재 선거구 획정위 차원에서 이 비율 문제는 위임을 해버렸기 때문에 예. 뭐 선거구 획정위 차원에서 어떤 안이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상식적으로 예. 전체적인 흐름을 보자면 지역구 245석 내지 6석을 유지하고 예. 나머지 비례대표 하는 것은 상당히 순리적인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좀 다른 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뭐 정은천 위원장님, 또 이광 교수님, 박동춘 교수님, 예, 정은천 위원장님. 예. 근데 그보다 좀 앞서서 예. 지금 정치개혁 특위가 3월 달에 발족이 돼서 지금 5개월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 헌재에서 이렇게 2분의 1로 하라는 내용도 작년 10월 30일이고 또 선관위에서 정말 멋있는 정말 우리 국민들을 위한 그러한 가이드라인을 여러 가지로 권역별 비례대표제 또 그리고 석패율제 예. 또 심지어는 뭐 오픈 프라이머리 예. 이런 내용들을 권고사항으로 국회에 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앞으로 한 달 반밖에 안 남았어요. 예. 지금 5개월이 다 지나도록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예. 그냥 300명 정수로 그냥 획정에 넘겨버렸습니다. 예. 참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지금 너무 이 중요한 사안들이 5개월을 어느 정도 뭘 안 만들어내고 그냥 넘어간 상태에서 예. 이 한 달 반 동안에 그 지난한 일들을 어떻게 풀어갈까? 굉장히 저희들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아까 김인덕 의원님 말씀대로 9명이냐 10명이냐도 엄청 중요하고 특히 이제 지역주의 완화를 위한 석패율이든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정말 중요한 건데 지금 이게 한 발짝도 못 나간 거가 예. 우선 첫 번째 너무 아쉽다 예.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300명의 이제 어쨌든 여야 합의가 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제 선거법은 기본적으로 이제 합의제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300명 합의를 좀 너무 서둘러 했다 이런 생각 듭니다. 예. 특히 새정연에서 아까 김현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의석수 증가가 불가피하냐 내부적 논의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런 상황을 본다면은 조금 더 300명 논의가 여론상에서는 좀 비등한 반대 여론도 많이 있었지만 어쨌든 정치라는 것도 생물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조금 더 여유 있게 좀 합의를 해서 갔으면 좋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새정인 장론에서 너무 빨리 새누리당과 합의를 하면서 여지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정치라는 것은 이제 타협과 조율이 필요한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조금 서둘러서 너무 300석에 대해서 열어주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이제 농사노촌 지역에서 이제 2대1의 구조에서 피해볼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모습들도 결국 이제 246석을 뭐 고정을 시킬 것인지 아니 뭐 늘릴 건지 줄일 건지 이 문제도 좀 있습니다만 이제 조금 정계특위에 대해서 좀 얘기한다면은 저는 이제 선거구 획정위원회에다가 이 문제 그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의 의석수를 위임하는 거, 그 위임사항은 조금 더 고민해야 하지 않나 싶긴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것은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결정사항은 국회의 몫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국회가 지역구석을 몇 석 할 것인지 비례대표를 몇 석 할 것인지 이걸 정해주고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말 그대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 예. 룰을 정해주고 나서 그러면 부수적으로 따라갈 곳에다가 나의 권한까지 다 넘겨주는 것은 이게 상당 부분 뜨거운 감자기 때문에 감자를 피하기 위한 그런 기본적인 생각도 있지 않느냐. 이런 면에서 조금 더
국회 사항이면 국회 사항에서 좀 더 하고 조금 더 시간이 물론 10월 13일이 뭐 마지노선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게 뭐 그 금과 옥조선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이건 넘길 수도 있고 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조금 더 이게 이제 전체적인 국가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할 것들은 국회에서 해주라. 그리고 선거구가 획정해서 할 것은 단순히 그걸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이건 게리만더링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위원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좀 국회가 좀 더 특히 정개특위가 적극적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또 주문하고 싶습니다. 예. 국회 정개특위에 대한 그 아쉬운 입장은 다들 마찬가지신 것 같은데 어쨌든 여야가 제대로 된 뭐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박동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렇죠. 이 문제는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자예요. 선거제도, 현행 선거제도에서 당선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건 뭐 특별히 비난하는 뜻이 아니고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제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선거제도라는 것은 언제나 국회의원들이 어느 나라든지 국회의원들이 그 현행 선거제도에서 최대 수익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이들이 가장 고치지 않을 동기를 가지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 대신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그래서 그 사정의원 같은 경우가 그래도 현행 선거제도에서 개인적으로는 이익을 받지만 이제 구조적으로는 뭐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제도를 고치자 하는 의견을 뭐 혁신위에서 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주 오랜만에 처음 낸 거죠, 사실. 근데 여기에 비해서 이제 새누리당은 훨씬 더 기득권이죠. 지금 새누리당이 40% 정도의 정당 득표율을 가지고 160석 정도 과반수를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기득권이에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정말로 이걸 고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예. 이랬을 때 이제 새정위원회에서 그 권역별 비례대표자 같은 얘기를 했다면은 이건 상당히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당연한 이해할 수 있는 움직임이기도 하고 또 달리 보면 이제 새정의원이 나름대로 이제 제도 개선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이것을 인정해 줄 수 있는 대목인데 문제는 방금 우리 이경영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권역별 우리나라에서 이제 불행히도 용어가 이렇게 권역별 비례대표제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 제도의 특징은 핵심은 권역별이라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상식에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제 탑업 시스템이라고도 하고 어디셔널 멤버 시스템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뭐냐면 40%의 정당 득표율을 얻은 정당이 120석을 가져가는 거예요. 300 곱하기 40해서. 그런데 이 정당이 지역구에서 가령 100석을 당선시켰다. 그러면 나머지 20석을 비례 명부에서 채우는 방식이에요. 지금 혁신위가 내놓은 핵심이 다른 말로는 이제 연동제라고도 하고 최태욱 교수 용어로는 저는 이제 보상식이라고 하는데 이 문제를 지금 획정위에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넘긴다는 것은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혁신위에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는 뭐 물론 이제 의원 정수 확대 문제하고 겹쳐가지고 좀 뒤죽박죽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핵심은 거기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정개특위에서 비례대표 배분 방식에 관해 연동제를 할 것인가 말까를 결정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소수라서 질 수밖에 없다면 일단 지고 내년 총선에서 이 문제를 다시 들고 나와서 우리는 이걸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그런 플랜 A와 플랜 B의 구상이 있어야 되는 건데 혁신위에서 이걸 주장을 해놓고서 정개특위는 이걸 획정위에다가 넘겨버린 거예요. 근데 획정위는 선거구를 획정하는 곳이지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거기서 어떻게 다루게 됐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김현우 의원님 말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정개특위에서 여야 간의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의 어떤 그 조정 문제가 이관된 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저희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이 처한 현실에서 비춰보자면 현재 이 선거체제의 가장 수혜자는 새누리당입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에서 그 어떤 기득권을 포기할 의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의석수를 가지고 논의를 전혀 진전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 그 3월 이후에 정개특위가 만들어진 이후에 지금 몇 달 동안 아무것도 진전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새정치민주당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거죠. 정개특위를 하지 않든지 아니면 새누리당의 입장을 수용하든지 이런 어떤 그 정치적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게 전 정개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의원으로서의 고민이거든요. 그랬을 때 현재 10월 13일로 또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그 날짜 며칠 어기는 거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좀 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싸우고 뭐 이럴 수 있는 폭이 있겠지만 새누리당은 전혀 진전시키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 문제가 선거획정위원회에 모인 사람들이 그 자체 고유한 업무와는 조금은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 어쨌든 선거획정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구 의원들의 어떤 또 비례대표의 그런 문제가 연동돼서 논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그 완충지대로서 선거획정위원회 논의를 선택한 거다라고 하는 정말 이 궁여지책으로서의 선택으로 저는 봐주시는 게 저는 현실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게는 못 봐드리겠고요. 고민스럽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상대가 대답을 안 하는데 어떻게 얘기를 계속하느냐 그것도 저는 이해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10월 13일까지 결정해야 된다 이랬을 때 안 했을 때 뭐 날짜는 뭐 하루 이틀 넘겨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선거구 획정이 거의 안 돼서 선거가 지장이 생길 정도의 일이 발생했을 때 그걸 새정연 책임이 됩니까? 새누리당 책임이 됩니까? 그러니까 왜 미리 걱정을 새정연이 왜 그렇게 엄청난 의혹을 먼저 가지는지 모르겠어요. 상대가 응답을 안 하더라도 계속 사실 이거는 홍보적으로도 중요한 거예요. 국민들 대다수가 이 권역별 비례대표제 핵심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보도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 계속 정개특위위원 9명이 새정연 쪽이라도 줄기차게 우리는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얘기를 계속 하면 되는 거예요. 결정은 다 모여서 하는 것이지. 그리고 새누리당이 안 하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절대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이것도 미리 포기하는 거라고 봅니다. 쉽지 않다는 건 아는데 여론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정치인이라는 게. 그랬을 때 지속적으로 새정연이 이 문제를 이슈화하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을 때 끝끝내 버틸 것인가. 여론의 동향이 움직이는데도. 그러니까 해보지도 않고 10월 13일까지 충분히 시도를 해볼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선거구 획정위는 비례대표 배분 방식은 뭐 거기 이제 정치학 교수도 두 명 들어가 있는데요. 그 사람들 중에 한 명 정도는 주장을 할 거예요. 근데 이 문제 문의안이 대다수입니다. 지금 획정위원회에. 그래서 거기서 한 사람 얘기해봤자 이해 자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새정연이 이 연동식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주장을 해놓고 그걸 통과까지 시켰죠. 당무위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정개특위가 이걸 그냥 획정위한테 미룬 것은 이건 포기한 거와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지금 그 획정위한테 위임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그러니까 자체는 현재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지금 문제가 약간 혼동되고 있는데요. 10월 13일까지 예를 들면 제출하는 것은 선거구 획정위원회 활동 마감 시간과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개특위에서 10월 13일까지 끝까지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닌 거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9월이 시작되면 국정감사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그 8월이기 때문에 정개특위 내용이 상당히 집중화되지만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반드시 여타의 문제로 또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9월로 갔을 경우에 또 다른 이 수많은 이슈들이 터져 나오는 과정에서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권역별 비례대표제, 연동제 이런 많은 것들이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조건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당이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하는 자체가 저는 현실 속에서는 실제 정치적 타협 과정과 내용 속에서 벌어지는 것 저는 보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 245명으로 국회의원 지역구를 족쇄를 채웠을 때에는 아마 제가 볼 때 여야 현실적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굉장히 복잡한 구도가 생길 겁니다. 그리고 저부터가 당장 현재 뭐 저는 전주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구는 거의 변화가 없지만 전라북도 의석수가 245명으로 고정했을 때에 2명에서 3명 정도로 예. 245명입니다. 현행은 예. 어쨌든요. 19대 세종시가 특별히 한 명을 19대 한해서만 300명을 늘리면서 만든 거고요. 예. 299명입니다. 국회의원 예. 정수는. 그리고 지역구는 245명이고 그리고 세종시가 별도로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저는 정치적인 또 다른 토론회장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 예. 245명을 할 경우에 저희 전라북도 제가 우리 시민들 만나면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의석수를 늘려야 된다라는 주장은 잘못한 거다라고 하는 예.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예. 근데 제가 또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리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라북도 국회의원 의석수가 줄는 건 또 반대한다. 예. 그다음 농어촌 지역이 현행 체제에서는 줄일 수밖에 없다면 약간의 의석수를 늘려서라도 전라북도 의석수를 지키는 것이 현명한 게 아니라고 물어보면 열이면 열 우리 주민들께서는 의석수를 늘리는 건 찬성합니다. 그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선거획정위원회에서 논의가 되는 과정을 통해서 저는 국회와는 또 다른 공간 속에서 그 논의가 열린다면 원래 원칙의 잣대를 들이대면 국회에서 결정해야 되는 걸 왜 넘겼느냐라고 하는 잣대를 들이댄다면 문제가 있는 거지만 현실적인 논의 과정에서 국회에서만 자꾸 논의하다 보니 많은 시민들이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게 아니냐. 또 여야가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서 협상 대상으로만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오해가 풀려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예. 저는 새로운 선거제도 또 의석수를 둘러싼 논쟁들이 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있기 때문에 저는 선거획정위원회로 그걸 넘긴 것은 문제가 있지만 그런 예, 장점도 그 있다는 거죠. 가능성은 내년 선거하고는 상관이 없죠. 예. 내년 선거 후 얘기입니다. 그 예.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예. 그러시 짧게 하시죠. 예. 지금 제가 18대, 19대 정개특위 내용을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아까 뭐 새누리당, 새정연 똑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다시 말하면 지역주의를 고착화된 상태에서 그 기득권력을 가진 그 양당이기 때문에 18대에서도 19대에서도 전혀 18대에서도 뭐 그때 석패율 제도까지도 다 진행하다가 못하고 말았어요. 예. 근데 이번에 보니까 또 5개월 동안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것이 그 지역주의에 고착화된 양당이 그거를 그대로 지켜가면서 하려고 하니까 정개특위가 아니라 개혁이 아니라 계약특위까지 되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요. 지금 보여준 게 없어요. 어? 그러니까 양당이 그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으면은 보이는데 이미 선관위에서 그러한 가이드라인을 다 정해서 객관적으로 주었단 말이에요. 주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지금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으니까 예. 우리 국민들이 답답해하는 거죠. 아닙니다. 이건 완전한 오해고요. 지금 결과적으로 그렇게 아니, 됐잖아요. 위원장님, 그렇지 않고요. 이 자리에서 장담합니다. 선관위원 새정치 100% 받을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 결정하십시오. 아니, 그렇게 갖고 표현을 계속해서. 아니, 압박을 새누리당이 주고, 반대해서 그게 안 아니, 되고 있다니까요. 압박을 주고 해야 그걸 되는데. 새누리당이 주장하면 안 되죠. 아니, 제가 보기에는 정개특위에서 이 내용을 보면 그거를 지금 그렇게 말씀하면 강하게 새정연을 밀고 하면서 국민들에게 알려주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왜 그거에 대해서 꽉 막힌 지금 아니요, 그게 권역별 석패율제보다 더 진일보한 제도가 권역별 비례대표제입니다. 영남에서 새정치가 당선이 되고 호남에서 새누리가 당선되자는 취지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새정연이 주장하고 있는 걸 새누리가 묵묵무답으로 몇 달 동안 버티고 있으니 한 발도 안 나가고 있는데 이걸 지역주의 정당 양당의 문제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저는 완전히 오버센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석패율 제도도 새누리당이나 혁신위에서 통과되어가지고 예, 지금 알겠습니다. 정개특위로 예. 넘어갔거든요. 예. 넘어갔으면 그런 등등이 계속적으로 언론에 나오면서 풀어가야 되는데 예. 지금 우리 국민들은 사실상 소리 짝짝꿍하는 거 아니냐? 예. 뭐 왜 이렇게 답이 없냐? 알겠습니다. 예. 어찌됐건 예. 그 좀 더 큰 관심사가 이제 권역별 비례대표제였는데요. 이제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좀 묵묵부답한 그런 원인이 있다. 이제 김윤덕 의원님은 그런 말씀하셨고요. 지금 현재 그 의원 정수가 300명으로 이제 묶여 있고 그 지역과 비례대표를 비율을 획정위한테 위임한 그런 제한된 상태이기는 합니다만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그런 제한된 공간 속에서나마
다시 한번 도입해 볼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예. 그런 문제에 대한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지역구 의원 수와 비례대표 수를 조정하는 권한을 넘기긴 했지만 예. 그 제한적인 숫자 내에서라도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하자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예를 들면 아까 우리 교수님과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각 정당이 득표한 그 비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 비율에 따라서 그 권역별로 의석을 배분한다면 저는 영남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당선될 수 있고 예. 또 호남에서 새누리당이 당선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걸 통해서 또 다르게 각 지역에서의 국회의원들이 활동하는 면모를 보인다면 다음 총선에서는 또 다른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석패율 제도는 지역구 하나하나에서 쉽게 진 사람을 등용하는 몇몇 어떤 한정된 거지만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그런 비례대표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면서 영호남에서의 양 당이 당선되는 획기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예. 다만 이 점에 대해서 예. 저는 새누리당이 분명히 답을 해야 된다. 예. 지금 새누리당 여의도 연구소에서 현재 체제에서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한다면 최고의 피해자는 새누리당이다. 이런 이해관계를 가지고 반대한 거 아닙니까? 예. 그 점을 저는 답을 한다고 보는 거지 현재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포함해서 정개특위에서 논의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을 새정령과 새누리 양당에게 똑같이 양비론으로 보는 것은 저는 절대 수용할 수가 없다. 이런 겁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제대로 정착되고 예. 또 지역주의 완화를 위해서 하려고 하면 예. 선관위에서 말한 대로 2대1 전략에 의해서 한 200명 지역구 100명 비례 예. 이 정도 돼야 그 실효성이 있다는 얘기가 예. 나왔어요. 예. 지금 한 50명 갖고 예. 호남권을 묶어서 하려고 하면 호남의 인구가 10%니까 예. 5명 정도 되거든요. 예. 5명 정도의 비례로 권역별 비례로 해봐야 새누리당 당선될 확률이 아주 적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를 왜 100명 정도로 늘려야 한다. 그래서 이제 새정인이 100명 정도 늘리자고 한 것 때문에 또 이제 안 된다 해서 국민이 원하지 않으니까 300명으로 좀 정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서로 성공적으로 어느 정도 정착되고 실효성, 지역주의 완화를 위해 실효성이 되려고 하면 지역구를 한 50석 줄여야 합니다. 예. 이번에 줄인다고 하면 권역별 비례대표가 정말 그리고 지역구와 함께 정치 개혁이 크게 활성화될 수가 있겠죠. 예. 그게 과연 되겠는가? 새누리당에서 하시면 참 제가 참 박수를 쳐드릴 것 같습니다. 김무성 대표한테 가서 그 주장 말씀하셔야 된다고요. 아니, 저도 예. 그렇게 예. 하는데 예. 그거가 그게 우리 새정의 입장입니다. 예, 예, 민주당조차도 지역구 줄이는 걸 좋아할 사람이 지금 저분들 아닙니다. 있겠습니까? 그게 새정의 입장입니다. 예, 제가 제3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 때 새정연의 입장은 369석을 제안을 했었고 권역별 369석. 근데 이게 이제 안 된다면 선관위 아니라도 좋다. 200대 100으로 300석하고 200, 100으로 그렇죠. 하는 것도 좋다. 이것도 안 된다면 현행처럼 246대 54 이것도 좋다 이거예요. 새정연의 입장은. 예. 권역별만 받아들이면 다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새누리당 입장을 말씀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지역주의 완화에 가장 실효성 있으면서도 그래도 좀 예. 되는 것은 그래도 석패율이 아닌가. 어? 예. 지금 현재 어쨌든 정치는 현실입니다. 알겠습니다. 현실에서 가능성이 있는 거를 우리가 찾아내는데 저는 생각할 때 자칫 잘못하면 그것도 저것도 없이 또 20대로 넘어가는 거 아닌가 예, 해서 알겠습니다. 아주 예. 걱정이 많습니다. 이번 정기특위의 가장 큰 성과가 보일 수 있는 것은 저는 권역별 비례대표라고 보거든요. 예. 이걸 성사를 담아내냐 못하느냐. 예.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이게 100석이든 54석이든 아니면 더 늘리든 뭐 상관없이 국민의 지지가 사표되는 율을 가장 최소화하는 게 가장 예. 민주적인 게 아니겠습니까? 예. 등가성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또 새로운 의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54석 이내에서라도 예. 충분히 할 수 있다. 예. 이 제도를 지금은 도입하는 그 자체가 현실적으로 우리 정당 정치를 진일보시키는 큰 획이기 때문에 이 숫자에 연연하지 말자. 그리고 예. 현재 있는 것을 통해서 이 권역별 비례대표를 성사시켜서 새로운 모습으로 가자라는 거죠.
저는 이제 지금 시기에 있는 비례대표제 우리가 보통 일본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방식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직능단체 중심으로 많이 가긴 하지만 예. 서울의 의석수를 늘려주는 정도밖에는 되지 않거든요. 예. 예, 비례대표로서 지역이 그 숫자를 차지하기는 거의 어렵습니다. 예. 그렇다면 서울의 의석수는 사실은 54석이 플러스 됐다고 저는 봅니다. 예. 지금 현행 방법에서는. 예. 그렇다면은 조금 더 이것을 권역의 지역의 등가성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면 충분히 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농산어촌 지역구가 이제 줄어든다 그렇다면 그 줄어드는 데에서 어떤 모습으로 보완책을 할 건가. 예. 그런 보완책의 의미로서도 저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상당한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다. 예. 그래서 이번 정개특위가 새정연이 새누리당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최후의 카드는 저는 이 권역별 비례대표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새정연에 대해서 저는 좀 불만이 있어요. 예. 이게 이제 새누리당은 기득권자입니다. 기득권자는 내놓지 않고 싶죠. 예. 그렇다면 정치적 이슈를 몰아가는 것은 여전히 개혁성을 주장하는 것은 약자거든요. 그럼 현재 의석도 절반을 못 찾고 있는데 더 강하게 물에 붙여야 되죠. 예. 그 전투력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혁신위 의견 따로, 당대표 의견 따로, 정개특위 의견 따로, 뭐 이렇게 해서 새정연을 보면은 대우가 이렇게 좀 갖춰지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뭘 얻어낼 것인가. 예. 그러면서 보면은 새정연이 조금 더 전투력을 좀 이 문제에 대해서 확고하게 드러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그 권역별 비례대표제, 그 선관위가 애초에 제안했던 내용보다는 좀 공간이 상당히 좀 제약되기는 했습니다만 54석에 주어진 범위 내에서 그 박덕총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방식은 아니고 그 보충형은 아니고요. 이른바 그 무슨 병립형이라고 부르죠. 예. 그렇게라도 해서 도입하는 것에 지금 찬성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박덕총 교수님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그 말씀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니, 방금 그 말씀이죠. 병립형은 예. 병립형 이게 일본식. 예. 참고로 일본하고 이제 형식은 비슷한데 예. 일본도 중의원에서 이제 이 480석 중에 예. 180석이 명부에서 채워져요. 예. 그래서 이게 전체 의석의 37.5%입니다. 예. 우리는 300석 중에 54%거든요. 우리 예. 18%. 이게 세계 최악이에요. 예. 그리고 이건 비례대표가 아닙니다. 예. 이건 비례대표 구색 맞추기예요. 예. 그렇고 이제 이 병립형으로 이 권역별을 하게 되면은 예. 그건 이제 거의 석패율 정도. 일본에서 하는 제도예요. 석패율이라는 게. 예. 그리고 석패율이 이제 이라는 것은 이제 비례대표의 그 상위 순번에다가 예. 이 지역구 출마자들을 여러 명을 배치시키는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지역구에서 당선된 사람은 예, 그 빠지고 말씀은 알겠는데요. 아시죠? 예,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방식은 뭐 글쎄요, 뭐 지금보다는 그거라도 하면 예. 뭐 좋겠다는 하겠지만 지역구도를 여전히 완화시키자는 측면에서는 이제 석패율제나 그 권역별 비례대표 아니요. 저는 이제 이게 지금 그 질문을 하시니까 답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예. 이 지역구도 완화라는 것은 지금 새정연이 여전히 지금 그 여론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하느라고 예. 이 얘기를 해갖고 어떻게 좀 표를 좀 모아보자. 예. 그래서 갖다 드리던 얘기고. 예. 이건 불행히도 이건 근데 현실 사실이 아니에요. 예. 독일식 보상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해도 예. 지역구도 완화라는 면에서 효과는 미미합니다. 2~3석 정도입니다. 2~3석 예. 정도.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 정치의 문제는 지역구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 이것은 아니 경상도에서 그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주권을 표시한 거예요. 예. 전라도에서 민주당 새정연 지지한 사람들이 주권을 표시한 거라고요. 이게 그냥 표로 보니까 그리고 TV에서 방송할 때 이제 빨간색, 파란색으로 이렇게 칠해놓으니까 뭐 남남 갈등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예. 기본적으로 주권의 표시를 어떻게 말립니까? 예. 그래서 이건 지역구도라는 것은 문제 자체가 지금 잘못 파악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고칠 길이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그쪽은 저는 좀 불행히도 뭐 이해는 합니다. 새정연에서 이제 이거라도 좀 해가지고 예, 해보겠다는 거. 알겠습니다. 예, 예. 네. 지역구도 그쪽 효과는 미미하고요. 오히려 예. 중요한 것은 예.
그래서 이제 보상식을 해야 되는 게 예. 중요한 것은 국회 다수당이 우리나라 같은 정치 지형에서 예. 과반수의 지지를 받으면서 과반수 의석을 가지고 있다면 문제가 덜한데 예. 과반수 지지를 못 받는 정당이 과반수 의석을 가지고 예.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당장 사고리 알겠습니다. 조사도 안 되고 예, 예. 이게 지금 국회 다수당이 전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거를 막는데 보상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득표율에 비례해서 의석을 차지하게 해야 예. 타협하고 정책 논쟁을 벌이고 힘으로 누를 수가 없으니까. 예. 아니, 이게 교수님, 제가 약간 좀 부연성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현재 그 연동식이냐, 아까 보상식이냐, 병립형이냐라고 하는 것은 비례대표를 어떤 방식으로 비율에 맞게 국회의원을 배분할 것이냐가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예. 또 하나는 뭐냐. 근데 이 배분을 독일식, 일본식처럼 나누어져 있는 방식으로만 고민할 게 아니고 현재 지역구도가 영남호남으로 극심하니 이걸 권역별로 배분하는 것과 합쳐낸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지역 대결 구도도 완화되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비례대표 배분도 좀 더 합리적으로 될 수 있는 폭이 있기 때문에 이 양자의 과업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권역별 비례대표가 주장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연동제냐 병립형이냐만으로 논의를 해가는 것 또한 일면적이고 또 권역별로 하냐마냐로만 몰아가는 것도 일면적이고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이경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 양자를 동시에 양면을 보고 있다고 저는 이해했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자면 예를 들면 연동식이 안 된다면 병립형이라도 할 수 있는 거고 예. 그 병립형 과정을 가지고 권역별로 배분해 버림으로써 아까 말했던 수도권의 의석수를 더 증가시켜주는 그런 형태로 돼 있던 것이 좀 더 지방으로, 지역으로 또 아까 말했던 농어촌 지역이 또 거기에 더 가미가 된다면 예. 여러 가지의 완화 효과가 나설 것이다. 예. 라고 하는 게 현재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핵심적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김윤덕 의원님, 이경환 교수님 이제 말씀은 그 비례대표 숫자가 좀 줄기도 하고 형태도 조금 전에 얘기했던 연동형은 아니고 병립형이긴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라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좀 도입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아까 박 교수님이 말씀하신 주권 예. 문제에 있어서 그대로 가가지고는 지금 현재까지 지역주의 완화 불가능하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도적으로 지역주의 완화할 수 있는 제도가 아까 석패율이었는데 이제 권역별로 54명 가지고 권역별로 하려고 하면 지역주의 완화도 시키고 또 권역별로 해서 뭔가 이게 지역 대표성도 확대하고 예. 하는 등등으로 54명의 지혜로움을 짜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선관위에서 말한 대로 그 권역별 54명 중에 한 10명 정도를 떼서 예를 들어 영호남에 한 5명씩 예. 석패율로 주고 나머지 44명을 권역으로 나눠서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바로 이런 방법으로 예. 뭔가 좀 전개특위에서 지역주의 완화하는 방안을 분명히 찾아서 우리가 노력을 해주시고 세정인이 그걸 강하게 좀 어필을 한다고 하면 저희 입장에서도 막 좀 어필하고 강하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하면 되지 않겠는가. 근데 전혀 묵묵부답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새누리당에서. 네. 새누리당에서 강하게 하시면 좋겠다라는 것이 김윤덕 의원의 말씀이시고요. 새누리당 내에서 예, 우리 알겠습니다. 정우청 그 위원장 같은 분이 좀 강한 발언을 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말고 또 그 쟁점이 되는 것이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권역별 비례대표제하고 한 묶음으로 돼 있어서 이제 새정치민주연합과 이 새누리당 사이에 이른바 이제 빅딜이 되느냐 마느냐 했었는데 사실상 좀 어려워지는 듯한 분위기로 좀 감지가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현역 국회의원인데요. 예, 제가 볼 때 이 오픈 프라이머리는 제가 볼 때도 현역 의원에게 절대 유리합니다. 예. 그리고 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가장 많이 도입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사실상 현역 교체율이 거의 10%대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 잘 맞지 않는 방법이 아니냐. 예. 그래서 내심 저 개인적으로는 오픈 프라이머리 하면 좋겠다 이런 심정도 있지만 예, 전체적인 공천 방식의 변화 또 어떤 정당 민주화의 변화 이런 걸 생각해 본다면 오픈 프라이머리는 분명 한계가 있고요. 예, 다만 오픈 프라이머리를 한다면 이 현역 기득권을 어떻게 좀 이렇게 낮출 수 있는지 아니면 정치 시인들에게 일정한 어드밴티지를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돼서 진행하는 게 예.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자면 작년 7월 달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당선되자마자 강력하게 이제 모든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자. 예. 그게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 국민 참여 경선제인데 제가 볼 때는 큰 틀에서 그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공천 때문에 모든 계파 정치, 줄서기 정치, 또 공천 때문에 비리, 잡음 어마어마하게 일어났거든요. 그거를 우리 국민에게 공천권을 준다는 게 이상적인 것 같지만 그걸 전제로 해서 아까 김인덕 의원 말씀대로 그러한 정치 신인이랄지 이런 분들에 대한 또 여성이랄지 이런 분들은 어떤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보완해가면서 예. 어떤 이번 대 정치계획에 꼭 도입이 됐으면 좋겠다. 예. 그런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프라이머리가 이제 저는 뭐 보기는 참 좋아 보일 수 있다. 예. 또 현역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합니다만 좀 정당 정치의 기본이 뭔가 그렇다면 정당 정치라는 것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모인 결사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정당 정치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그 정당 당원들이 후보를 내고 그 후보에 대해서 국민에게 판결을 받고 이게 이제 기본적인 전 누리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국민공천제로 간다. 뭐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자기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부작용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좋은 후보자를 개혁 공천하면은 예.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 하지만 그런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예. 그것을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상당 부분 정당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거 아닌가 예. 이런 생각합니다. 예. 정당이 권력을 쟁취해서 자기 정치를 실현해 보겠다는 의지를 한다면은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보다는 개혁 공천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이런 자기 개발이 더 우선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이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러면 우리 당이 하니까 너네 당도 하자. 예. 뭐 이렇게 이제 그렇다면 예선전을 온 국민이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그 비용 누가 됩니까? 그 예, 비용 구조를. 예. 그다음 수백억의 비용 구조라든가 이런 예. 것 때문에 그렇게 썩 좋은 방식은 아닐 것이다. 이런 예. 생각입니다. 박동천 교수님 오픈 프라이머리에서 어떤 생각 가지십니까? 뭐 비용 걱정은 이 교수님하고 좀 의견이 다르고요. 예. 전 좀 선거에 비용 걱정하게 되는 것은 박정희 시대 이후에 좀 세뇌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려고 했던. 뭐 그렇고 오픈 프라이머리 자체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요. 이제 이건 뭐 얘기하자면 길어지고 우리 사회자님 싫어하실 거예요. 제가 이거 얘기 시작한 그래서 예. 이건 이제 미국에서 예. 미국의 독특한 정치 지형 속에서 예. 약 150년 정도의 기간을 통해서 지금 예. 발전되어 예. 있는 제도고. 예.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미국에서 하고 있는 오픈 프라이머리는 아주 대충 잡아도 세 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는 이제 한쪽 당에만 찍을 수 있는 거고, 예. 하나는 무슨 당에든지 다 가서 찍을 예. 수 있는 거고, 예. 하나는 마지막 거는 결선 투표제예요. 예. 예. 미국에서 결선 투표제가 오픈 프라이머리로부터 이렇게 발전해가지고 지금 세 주에서 하고 있는데, 김무성 대표가 주장하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이건 거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일종의 연막작전, 예. 논점 흐리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혁신위에서 새정연 혁신위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장을 하고 나오니까 예. 상당히 관심을 끌 뻔했어요. 예. 근데 하나가 이제 의원 정수 문제로 바뀌었죠. 예. 또 하나는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로 이게 이 방어막을 쳐가지고 지금 논점을 흐린 그리고 상당히 성공한 언론들의 협조에 의해서 문제는 왜 그렇게 보느냐면 지금 새누리당 안에서 지금 반대가 만만치 않고요. 이거 예. 자체에 대해서. 예. 유승민 같은 경우는 지금 오픈 프라이머리로 가기만 하면 공천을 받을 텐데 내년에 이 전략 공천하게 되면 이제 청와대에서 짤 거다 이렇게 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예. 유승민 자르기 위해서라도 오픈 프라이머리 청와대가 안 받아들이죠. 김무성 대표 얘기가 청와대한테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부터 한번 생각을 봐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내용이 지금 없어요. 예. 오픈 프라이머리 요 7글자만 얘기를 하지 아까 제가 대충 3가지라고 예. 했는데 이 중에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얘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 혁신에서 얘기한 혁신안을
좀 이렇게 덮어버리기 알겠습니다. 위한 작전이었다. 상당히 예. 성공한 작전이다. 예, 알겠습니다. 오픈 프라이머리 어찌됐건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 뭐 새정치민주연합이 단독적으로 실시할 가능성은 좀 없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또 양당이 합의할 가능성도 상당히 낮아 보여서 이것도 역시 굉장히 그 현실성. 박 교수님이 예.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예. 권역별 비례대표를 이렇게 덮기 위해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주장한 게 아니고 아니고 예. 작년 7월 달에 김무성 대표가 대표로 당선될 때 가장 강력하게 주장한 게 예. 이제 줄서기 정치, 알겠습니다. 내파 정치 않겠다. 예. 국민에게 공천을 맡기겠다. 예. 이렇게 해서 나온 얘기예요. 근데 지금 우리 하고 알겠습니다. 있는 거예요. 어떤 예. 의미에서 여론조사하고 국민경선 하거든요. 그래서 예, 예. 사실상 그렇게 보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걸 주장하려면 지금 하고 있는 것 말고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가장 그 전라북도 입장에서 이제 궁금한 거 한두 가지만 김인덕 의원님께 확인을 해보고 좀 토론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45석이 만약에 지역구 선거구가 의석수가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하게 된다면 전라북도 의석수가 줄어들 수도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건 전라북도로 봐서는 상당히 좋지 않은 결과인데, 심각한 예. 전라북도의 의석수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는 방법을 하려면 어떤 그 방법이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현재 그 의석수를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의석수를 늘리자고 하는 주장은 악이고 예. 의석수를 고정시키자는 게 선이다. 예. 저는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걸 좀 자유롭게 사고를 해줄 필요가 있다. 현재 245명의 지역구를 유지한다면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때 전라북도 의석수는 11석에서 9석으로 주는 건 좀 예. 위험성이 있거든요. 예. 그랬을 때 이 9석일 때 어느 정도 심각하냐 이 문제는 전주 3석, 익산 2석, 군산 1석이면 6석입니다. 예. 그럼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나머지 11개 시군에서 예. 국회의원 3명을 뽑아야 되는. 예. 그렇게 하면 무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 남원 이 6개 시군에서 국회의원 1명을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었을 때 전라북도의 어떤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존립도 어려워지고 예. 또 농어촌이라고 하는 그 지역 입장에 보자면 사실상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예.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건 다양한 법제화를 시도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헌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저는 의석수를 제한적으로 늘리는 것이다. 예. 그래서 지역구 의석수가 245명에서 예. 260명 내외로만 된다면 예. 전 전라북도 의석수 11명을 지킬 수 있고 전체적으로 300석에서 315석 정도로 예. 그런 의석수에 대한 그 탄력을 발휘한다면 예. 저는 길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정해투기 하는 마지막 그 기한까지 예. 단순히 전라북도의 의석수를 지킨다는 측면뿐만이 아니고 예. 전체적으로는 수도권 중심의 어떤 국가 정책이 국토 균형 발전으로 가기 위해서는 소위 말한 지방 알겠습니다. 분권 예. 또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 지역 대표성들이 유지될 수 있는 저는 국회의원 의석수가 지켜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비례대표 의석수를 좀 줄이고 지역구 의석수를 늘려서 예. 영원한 의석수는 그대로 두는 방안, 혹시 이런 것들은 결론으로 규착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저는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당론으로 정한 것은요. 비례대표 의석은 현행에서 줄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아까 우리 교수님께 말씀하셨지만 알겠습니다. 예. 소선거구 제재에서 과반수의 지지를 얻지 못한 당이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가지고 횡포하는 실제 우리 한국 사회 정치 현실이 있기 때문에 예. 어떤 이렇게 사표로 돼 있는 그런 지지율을 의석으로 환원시키기 위한 그런 비례대표제는 오히려 줄일 게 아니고 사실은 좀 더 발전시키는 게 저는 참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 말씀을 좀 듣고 토론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박동천 교수님께 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 선거제도 얘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한 15년 전서부터 여기저기 얘기하던 건데, 예. 최근에 이제 최초로 지금 비례대표 확대 문제가 공론장에 올라서 전 개인적으로 반갑기도 했지만 예.
또 이제 뭐 결국 그렇게 끝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었고 지금 현재 보면은 내년 선거에 이게 실현되기는 뭐 저도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감스러운 것은 그러니까 좀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하자면요. 이번에는 이제 앞으로 뭐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김우영 같은 분들이 분투하셔가지고 최선의 타협을 얻어내면 좋겠고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번 거 같은 경우 이제 이 발등에 불 떨어져가지고 하다 보니까 아주 급하고 졸속입니다. 예. 이게 선거 탁 치고 하면은 이렇게 돼요. 예. 이게 룰 미팅인데 예. 룰 미팅을 선거 탁 치고 하면 알겠습니다. 이해가 예. 개입. 그래서 선거 끝나자마자 예. 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이것을 쭉 추구를 할 알겠습니다. 이럴 필요가 예. 있습니다. 선거 여론도 끝나고는- 그쪽으로 좀 움직일 예. 필요가 있습니다. 선거 끝나고는 그 미팅을 잘 안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문제인데요. 그럼 뭐 개선이 안 되는 거죠. 이경환 교수님, 예. 예. 뭐 선거 객정 문제가 이제 뜨거운 정치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헌재가 결정한 것이 인구 등가성 문제인데요. 우리가 양원제를 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지역 대표성을 반영될 여지가 적습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조금이라도 지역 대표성을 반영하고 그리고 국민의 지지율의 사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권역별 비례대표를 통해서 보다 진전된 정치 발전을 꾀하고요. 뭐 우리 지역에서도 11석을 방어하기 위해서 세정위원회에서 좀 더 적극적인 전투력을 좀 발휘해 주길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김현덕 의원님. 예. 이번 선거제도 개편 문제와 관련돼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좀 더 현명하고 적극적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같은 그런 좋은 선거제도가 도입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요구에 대해서 정말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이번 선거제도의 핵심인 권역별 비례대표제 또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제대로 지켜내고 우리 전라북도 의석을 지켜내는 그런 일에 정개특위위원으로서 정말 열심히 다하겠다는 약속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원천 의원님. 참 3월 달에 정치개혁 특위가 시작해서 지금 5개월이 지났는데 정말 한 발짝도 못 나갔습니다. 정말 이번 정개특위에서 꼭 지역주의 완화 그리고 우리 국민이 원하는 그런 제도 개선 그걸 원했는데 참 난망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정당 정치는 곧 양당 정치를 원하고 양당 정치에서 경쟁을 해야 정당 정치 발전하는데 우리 전라북도로 봐서는 완전 새정연 일당 독주입니다. 꼭 다음 선거에서 꼭 양당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예. 권역별 비례대표를 보완하든 아니면 석패율 제도를 꼭 도입하든 해서 제도적으로 예. 이 양당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 쌍발동 정치를 통해서 예. 전라북도가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개혁이라도 알겠습니다. 꼭 좀 해달라 예.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내용을 당 지도부에도 좀 전달을 네, 꼭 해주시길 하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자, 국회가 하고 있는 정개특위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비판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늘 토론 중에서 권한을 스스로 놓았다는 비판도 있었고요. 제대로 된 정치적 협상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었지요. 어찌됐건 그 비판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이라도 최선은 안 될지언정 이 차선을 선택하려는 노력 계속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토론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